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서 이렇게 모여주신 자리에 그래도 시간을 할애받아서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일단 영상으로 먼저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 사운드가 다시 해주시겠어요? 네. 예, 그 하이브스택에 대해서 좀 정리한 자료인데요. 일단 하이브스택이라는 회사를 들어보신 분들이 아마 좀 계실 것 같아요. 예전에 세미나를 다니거나 컨퍼런스에서도 뵀던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하이브스택을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 국내에는 이제 굉장히 큰 DOH 회사들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CJ CGV라던가 아니면 저랑 많이 일을 하고 있는 포도, 그리고 아웃프론트, 뭐 JC데코, 이런 회사들은 당연히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하이브스택은 글로벌로 가장 큰 5개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회사들이 전부 그 플랫폼에 연동이 돼서 스크린들을 실제로 플랫폼에서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프로그래머틱으로 DOOH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세 가지로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머틱이 뭔지 이 내용은 좀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케이스 스터디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하이브스택에서 바라보는 앞으로의 그 DOH 시장은 어떻게 바뀔 것인지, 그리고 뭐 Q&A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긴장이 되네요. 제가 처음 이 광고 업계에 왔을 때가 야후에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한 10년 전에 디지털 미디어랩에 근무를 할 때 이제 더 이상 매체를 바잉하지 마시고 어찌 보면 오디언스를 바잉을 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DOOH에서도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머틱으로 진행을 하시게 되면 모든 과정들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자동화가 됩니다. 그래서 기획, 그리고 오디언스의 규명, 오퍼레이션, 리포트까지 모든 부분들이 자동화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DOOH라는 게 이미 10년 이상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어찌 보면 하드웨어만 디지털이었고 실제 운영 방식들은 뭐 기존 방식하고 동일했다라고 하면 이 프로그래머틱이 적용이 되면서 어찌 보면 이제 진짜 디지털이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게 되고 모든 것이 자동화되고 효율성이라던가 객관적인 지표로 운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들을 보이게 되는데요. 실시간으로 자동화된 어떤 매니지먼트가 가능하고 모든 것들이 데이터를 근거로 할 수 있고, 그리고 리포트도 굉장히 간소하면서도 정량적으로 보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좌측의 도표를 보시면 여기에서 Y축이 각각의 스크린, 그리고 X축이 이제 시간대를 보여드리는데요. 보통 20대, 30대를 타겟으로 한다. 그럼 강남역에 있는 대형 스크린 하나 바잉을 하시죠. 그러면 이제 뭐 구자를 하나 바잉을 하는 형태라고 하면 저기에 보시면 885번 같은 경우에는 그 비중이 좀 작기 때문에 전통적으로는 제외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래머틱에서 보시면 오후 시간대에 2030이 많이 집중된다. 그때 선별적으로 노출이 가능한 게 프로그래머틱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 진한 색깔은 유동인구의 밀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타겟 오디언스의 밀도를 측정해가지고 타겟팅하는 것입니다. 제가 94학번 광고공학과인데요. 저희가 학교를 다닐 때 전통적으로 배웠던 4대 매체는 어찌 보면 지금 대부분 다 그 성장세가 둔화됐거나 오히려 약간 축소되고 있는데요. 전통 매체 중에 5개 광고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쪽을 보시면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다변화되고 있는데요. 특히 약 30% 정도는 DOH 시장 전체에서 약 프로그래머틱이 그 시장의 어떤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 얘기를 계속 드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에 기반해서 운영하고 타겟을 규명하고 그리고 기존의 어떤 디지털 매체들하고 동일하게 다른 디바이스들하고 뭔가 인터랙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캠페인에 대해서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뭐 10개국에다 광고를 집행하고 있는데 글로벌로 굉장히 큰 이슈가 발생했다. 그러면 클릭 한번 하시면 거의 한 15분 내에 모든 스크린에 광고가 내려갑니다. 오디언스들의 어떤 일상생활의 전이로 이렇게 봤을 때 시간대별로 그리고 위치별로 TPO에 맞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사무실 주변이라던가 아니면 번화가 여기에선 브랜딩 광고를 좀 보여주시고 그리고 집으로 가는 길에 뭐 예를 들자면 버스 정류장이라던가 아니면 지하철역 안 그리고 뭐 바 아니면 집 앞에 있는 편의점 각각에 맞는 메시지를 계속 리니어하게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어찌 보면 전통적으로 5개는 다른 매체들하고 좀 동떨어져 있는 단순하게 대세감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매체였다라고 하면 이제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어떤 미디어 믹스상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요소가 되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 그 하이브스택에 연동되어 있는 스크린 수가 대략 한 46만 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영국 리서치 회사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5개 광고에 노출된 오디언스가 보통 절반 이상이 그 브랜드에 대한 정보를 서치를 하고요. 그리고 그중에 다시 3분의 2가 구매 의도에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다른 디바이스들하고 크로스로 뭔가 인터랙션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아까 그 김현정 상무님 발표하실 때 제가 잠깐 찍었어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소셜 미디어에 여러 가지 피드가 올라오거나 아니면 이제 반응이 좋은 그 어떤 소재들이 있을 텐데요. 요걸 API로 연동해서 실시간으로 스크린에 노출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차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타겟팅이 되고 두 번째는 실시간으로 자동화돼서 최적화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포트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숫자로 나옵니다. 먼저 타겟팅을 좀 말씀을 드리면 다양한 요소들을 조합을 해서 우리만의 오디언스를 규명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노출할 수가 있어요. 이게 한국에 있는 스크린들인데요. 오른쪽에 숫자 변화하는 걸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대학가에 위치하고 있는 뭐 반경 1km 안에 있는 스크린들을 타겟팅을 했을 때 거기에 노출할 수 있는 스크린의 개수 그리고 노출량 그리고 CPM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보여드리는 화면들이 그 하이브스택 화면인데 이게 뭐 회사 PR도 물론 하려는 것도 있지만 사실 국내에서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그리고 글로벌로
가장 앞서 있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보시는 게 어찌 보면 프로그래머틱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이 가능한지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요일별로 그리고 시간대별로도 캠페인 라인을 다르게 세팅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어떤 크리에이티브나 메시지를 노출하실 수 있고요. 당연히 데모 타겟팅 가능하고요. 그리고 페르소나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올해 연말 혹은 내년 초에 기획하고 있는 호주에서 집행할 국내 자동차 광고주에 이제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국내 브랜드이다 보니까 한국 브랜드에 대한 어떤 친밀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타겟팅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기에 비지터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대리점을 방문했거나 혹은 자동차랑 관련 있는 거기에 추가적으로 라이프 스타일에 K-팝에 관심이 있는 유저들, 그리고 호주에서 그 한국 음식점 레스토랑에 방문했던 유저들, 이렇게 타겟팅을 해보니까 교집합으로 한 200만 명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타겟팅하고 광고를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들을 조합을 하시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광고주가 이미 확보해 놓으신 애드 아이디를 얹으면 커스텀 오디언스를 또 생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만의 커스텀 오디언스들,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계속 크로스 디바이스를 할 수 있다는 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희도 마찬가지로 디지털처럼 모바일 애드 아이디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광고가 플레이되고 있을 때 그 가시 범위 안에 있는 분들의 애드 아이디를 수집을 해서 이걸 다시 광고주한테 전달드리면 모바일 리타겟팅도 가능하고, 그리고 앱 내에서 어떤 행태를 보였는지, 게임 같은 경우에 뭐 아루프라던가 이런 것들도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건 되게 짧게 보여드릴게요. 스크린 선명도가 굉장히 좋아서 문자가 잘 보이는데요. 아까 그 세팅해놨던 오디언스가 1대 다수니까요. 그 중에 뭐 한 40% 정도가 우리 타겟이다. 이럴 때만 광고를 노출하는 게 가능하고요. 타이어 광고 같은 경우에 눈이 오거나 비가 올 때는 스노우 타이어 광고를 보여주고, 아니면 그 외에는 감성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던가 이런 것들도 마케터분들이 계속 들여다보지 않아도, 그리고 특히 지역별로 다 전부 실시간 최적화가 가능합니다. 효과 측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모바일 디바이스의 애드 아이디를 기반으로 해서 보통 집행을 하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광고가 노출이 됐을 때 우리의 타겟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그리고 리치는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이건 기본적으로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유튜브 광고 많이 하시면 BLS 많이 하시죠.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5개의 특성상 우리 매장 혹은 우리가 뭐 팝업을 하고 있는 곳에 광고에 노출된 유저들이 얼마나 많이 방문했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실시간으로 어떤 타겟 오디언스의 그 노출량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사례 같은 경우에 오후 뭐 12시부터 3시에 집중된다. 그러면 그 시간대에는 5개 광고의 메시지에 맞는 형태로 크리에이티브를 구성하셔서 다른 디바이스에 노출하실 수도 있고, 혹은 이 시간대에는 아예 노출하지 않는, 우리 유저들이 집에 있지 않고 오피스에 있지 않고 다 야외 활동을 하고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도 참고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실제 BLS 리포트 페이지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뭐 광고에 대한 태도라던가 뭐 인지에 대한 변화, 그리고 뭐 퍼널상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것들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방문 데이터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독립 건물 형태로 되어 있는 형태에서 좀 더 정확하긴 한데요. 이거는 캐나다에서 집행했던 리츠 칼튼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고에 노출된 그룹이 통제 그룹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많이 우리 호텔에 방문했는지, 그리고 사전에 등록을 해놓으면 포시즌 같은 경쟁사는 얼마나 덜 방문했거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지, 이런 것들도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간략한 버전이고요. 뭐 추가적으로 뭐 소개 자료가 필요하시거나 글로벌 케이스가 필요하시면 저희 담당자를 통해서 조금 더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조금 케이스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들을 보시면 아무래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앞서 설명드렸던 어떤 외부의 데이터들, 이걸 활용하는 게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증권사 광고주가 우리 광고는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가 올라갈 때만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더 넘어서 예를 들어 가지고 부동산 경기, 뭐 금리, 이런 것들을 다 조합해서 별도의 증권 투자하기에 용이한 시점에만 우리 광고를 보여준다, 혹은 뭐 날씨가 화창하고 기온이 얼마 이상일 때만 골프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골프 치기 좋은 날, 이런 식으로도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넥슨은 어찌 보면 하이브스텍한테 되게 고마운 광고주세요.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나라 광고주 분들이 좀 보수적이시죠. 근데 게임이라던가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새로운 것들을 잘 시도를 합니다. 넥슨이 3년 전부터 어찌 보면 하이브스텍한테는 글로벌의 기회를 보여줬던, 가장 다양한 어떤 타겟팅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 케이스는 실제 집행 케이스인데, 이게 신라스테이 삼성 지점의 스크린입니다. 저희가 애드 아이디를 활용을 했고 다이나믹 크리에이티브 옵티마이제이션을 했던 케이스인데요. 보시면 기본적으로 광고의 노출은 빌딩 앤 파이터라는 게임의 애드 아이디, 그 게임을 설치한 분들, 그리고 넥슨이 가지고 있는 모바일 게임 유저 애드 아이디를 다 얹어서 그분들이 스크린 앞에 많이 모였을 때 광고를 노출을 했습니다. 이 빌딩 앤 파이터가 가상현실 안에서 랜드마크가 될 만한 어떤 그 건물들을 내가 점유하고 또 뺏기고, 이런 게임이었는데요. 실제 보시면 현대백화점 천호점의 고독한 편식가님이 이 건물을 쟁탈하면 DCO로 이렇게 보여주는 형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다시 노출됐던 요 애드 아이디를 모아서 전달드리면 넥슨에서는 크로스 미디어로 계속 광고를 리타겟팅을 했었습니다. 삼성 케이스는 영상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사운드. Insights, increase awareness, and drive purchase intent. New 이 자막이 잘 안 보이실까봐 target 말레이시아에서 진행을 by the 했었고, Trade Desk 미리 DSP. 제작한 한 The 150개 campaign 정도의 used an 크리에이티브를 amazing 활용했었습니다. 105 versions of high-impact creative, showcasing different phone features. Day-parting capabilities were 삼성폰이 leveraged to 가지고 serve 있는 custom 어떤 creatives 기술적 to 우위를 stores 보여주는 데 nationwide, 집중을 했고요. according to the time of day. 나이트그래피라는 기술, 다시 Nightography ads were run at 말해서 night, 어둡거나 while other ads were 저조도일 run 때 during the day. 스마트폰 The 자체가 campaign delivered over 선명도를 3 올려주는 million 기술, impressions 그래서 저녁 and reached 시간대는 2.1 그 소재를 million 보여주고, users across 그 Malaysia. 외에는 월넛이라던가 Overall, 픽셀 Samsung 같은 achieved a high-impact creative를 product launch 보여줬습니다. thanks to programmatic digital out of home.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몰, 일출 기준으로 해가지고 소재들을 좀 다변화하고, 또 보여지는 위치에 따라서도 형태를 좀 다르게, 차량이 정체되는 구역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150개의 크리에이티브를 미리 세팅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노출했던 케이스고요. 이제 글로벌 사례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피지 에어웨이 캠페인이고요. 커스텀 오디언스를 구축을 하고 여기에서 다시 리타겟팅을 하는 그런 캠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패밀리 트립을 많이 가는 분들, 그리고 젊은 세대, 그리고 프레스티지 시트를 구매하는 좀 럭셔리한 분들, 이런 분들을 타겟을 했고, 시간대는 평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유동인구가 많은 출퇴근 시간이라던가 점심시간대, 그리고 주말 이렇게 활용을 했고요.
BLS를 8개국에서 다 하지는 못했고 중국에서 진행을 했을 때 되게 굉장히 좋은 어떤 효과를 보였었습니다. 보시면 뭐 데모라던가 그다음에 행동 그리고 상황에 맞는 여러 가지를 되게 복합적으로 진행을 했던 캠페인이고요. 저렇게 되어 있는 어떤 뭐 레저를 좋아하는 이런 것들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조합을 통해서 만들어냈던 어떤 커스텀 오디언스고요. 저기에 보시면 QR 코드를 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QR을 찍고 들어와서 어떤 우리가 원하는 뭐 댓글을 남긴다라던가 아니면 부킹까지 하는 요걸 CPA로 환산했을 때 다른 디바이스에서 일방적으로 노출하는 것 대비해 가지고 300% 정도 효과를 높였던 케이스입니다. 요건 그 뉴질랜드 소방청 광고고요.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많은 어워드에서 수상을 했고 지난주에도 한 건 그리고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는 어워즈에서도 아마 일단 파이널리스트에 올라 있는 케이스인데요. 요건 API로 데이터를 연동하는 것, 그 다음에 각 지역의 지역 정보 그리고 DCO를 활용을 했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그래프로 보여지는 게 이제 화재 발생 지수고요. 총 5단계 중에 3단계 이상이 되면 여기에서 광고를 노출하는 형태였습니다. 위치도 기본적으로 빌보드 외에 화재에 좀 민감할 수 있는 주유소에서 이제 캠페인을 진행을 했고요. 저 기구에서 각 지역의 세밀한 화재 위험 지수를 실시간으로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하이하거나 베리 하이, 뭐 익스트림리 하이한 요때만 광고가 노출이 되고요. 카피도 TPO에 맞춰가지고 DCO로 활용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지금 바베큐를 야외에서 하실 거냐, 혹은 지금 이 날씨에 뭐 잔디를 깎겠느냐 이런 식으로 캠페인의 어떤 메시지도 맞춰서 DCO를 활용을 했고요. 저기 있는 그래프들도 하이에서 뭐 베리 하이로 넘어가고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줬었고요. 글로벌로 유명한 어떤 5개 대상 어떤 어워즈들에서 하이브스텍의 상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요. 가장 좀 실험적인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주목해 보실 만한, 제가 뒤에도 좀 얘기를 할 건데요. 오보 에너지라고 영국에서 가스하고 전기를 공급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Major UK energy supplier OVO Energy wanted to educate and drive sign-ups for their Power Move initiative, which rewards eco-conscious homeowners. They partnered with Good Stuff and Hivestack to create the Greener Grid. This world-first innovative campaign built a custom algorithm that fueled eco-friendly programmatic buying, meaning screens were only activated when the grid was powered by a higher proportion of renewable energy sources. The campaign activated on screens nationwide, encouraging consumers to use their energy at optimal greener moments, reducing CO2 emissions in the process. The Greener Grid initiative achieved remarkable success in delivering for both the business and the planet. Over 16,900 signups to OVO's Power Move 액션까지도 연결이 initiative. 됐고요. More than 58 tons of carbon avoided. Over 680,000 kilowatts of electricity shifted, and a huge 82% of the campaign was delivered during greener moments, proving the power of programmatic digital out-of-home in driving important sustainability messages.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는 다르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주택에 전기라던가 가스를 공급하는 업체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글로벌로 워낙에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심을 갖는 분들한테 소구하는 어떤 메시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재생 에너지가 공급이 되는 시점에만 광고가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 안에는 당신이 지금 이걸 보고 있다면 우리가 환경에 도움이 되는 어떤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을 했고요. 이것도 조금 에너지랑 관련된 기업입니다. 제네시스 한국 자동차 브랜드는 아니고요. 이건 전기차에 어떤 충전을 하게 도움을 주는 어떤 그 충전기 회사인데요. 여기는 유가 정보, 우리나라로 따지면 오피넷 같은 정보를 API로 연동을 하고 거기에 다른 트리거들을 활용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유가가 상승하거나 혹은 광고주가 원하시는 어떤 지점에 이르렀을 때 광고가 송출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요 메시지는 9시가 넘으면 이 충전 단가가 떨어지거든요. 그때 이제 충전하는 그 유휴 전력의 어떤 프로모션이랄까요. 그래서 DCO로 활용했던 건 실제로 각 스크린에서 이걸 보는 시점에서 9시까지 몇 시간 몇 분이 남았는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연료 가격이 올라서 내연차에 대한 어떤 그 불만 혹은 이제 부담 이런 것들이 올라갈 때만 캠페인을 보여줬던 케이스고요. 이제 케이스 2개 남았습니다. 마즈는 저희가 글로벌로 굉장히 하이브 스택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사실 국내에서도 마즈의 뭐 이클립스라던가 여러 광고를 이미 뭐 편의점이나 아니면 뭐 지하철역에서 보실 텐데 그것도 다 하이브 스택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광고주분들은 이게 어찌 보면 좀 새롭다 보니까 케이스 공유하는 걸 사실은 막으세요. 그래서 여기에는 포함을 못 시켰는데요. 마즈의 요 캠페인은 굉장히 심플한 캠페인이었습니다. 주요 메시지는 음식 준비할 시간에 마즈에 있는 이 초코바 에너지바를 먹고 다른 일을 해라 혹은 음식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라 이런 메시지였는데요. 날씨 데이터 그리고 그 요일이라던가 이런 컨텍스추얼한 데이터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는 비 온다고 집에 있지 말고 이거 먹고 나가서 아웃도어 활동하세요 라던가 저녁 시간에 퇴근길에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장 보거나 음식 만들 시간에 이거 먹어라 라는 메시지로 보여줬던 케이스입니다. 마지막이고요. GSK 광고주입니다. 한국에서도 굉장히 하이브 스택을 좀 활용하고 계신데요. 제가 이 케이스 전에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국에서도 이미 프로그래머틱 광고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좀 아쉬운 건 국내 광고주들보다는 대부분 글로벌 광고주들이세요. 거기에 대한 그 의견은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아무래도 좀 시장의 환경이 너무 다르고 의사결정 과정에 굉장히 많은 플레이어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GSK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대형 캠페인이었고 여기에서도 뭔가 액션을 유도하는 QR코드라던가 동시다발적으로 리타게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광고에 노출된 애드 아이디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른 메시지를 2차 캠페인에서 전달하는 캠페인이었고요. 이런 식으로 5개 광고에 노출을 하고 거기에서 가시 범위 안에 있었던 그 유저들의 디바이스 애드 아이디를 다시 리타게팅을 했습니다. 그렇게 리타게팅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다른 통제 그룹과 비교했을 때 CTR이 한 7배 정도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행동의 변화에 대한 BLS를 진행을 했을 때 이러한 좀 긍정적인 수치들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브스택이 생각하는 앞으로의 DOH 시장은 어떻게 될지 보통
늘 많이 이야기하거나 생각하시는 게 에드테크적으로 더 발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실 텐데 하이브스텍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미 에드텍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실험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본사가 이제 캐나다에 있는데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캐나다 월마트의 버추얼 샵의 그 5개 광고도 하이브스텍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개인화된 메시지, 리타게팅 형태까지 다 이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은 결국은 시장이 한국이 좀 느리거나 아직은 조금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지만 결국은 지속 가능성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DOOH로 바뀌면서 어찌 보면 인쇄 형태보다는 많은 자원의 낭비를 좀 막고 있지만 그거 이상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온실가스에 대한 규제가 보통 제조사 그리고 제조사에서 사용하는 부품 업체 이렇게 이제 스코프 1, 2까지는 이미 규제가 좀 들어가기 시작했고 아마 3, 4년 내로 국내에 있는 그 제품들을 수출할 때도 거기에 대한 규제 아직 뭐 이제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저희는 이제 스코프 3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에코 프렌들리한 유저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혹은 그들이 거부감을 가지지 않는 그런 메시지를 개발하는 부분 그리고 타겟팅을 조금 더 정교화해서 전기라던가 이런 것까지 최대한 낭비하지 않는 것 그리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어떤 타겟팅을 통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효율적인이 아니라 좀 더 맞는 메시지를 개발을 해서 그 부분을 계속 오디언스들 혹은 일반 시민들한테도 보여주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오보 캠페인을 시작으로 해서 이미 여기 보시면 클린 큐레이티드 딜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광고주가 2차, 3차 뭐 예를 들면 PR 메시지로 활용하실 수 있는 수준까지 준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어떤 산업 분야나 아니면 광고 분야에서 다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보여드렸던 에드테크들도 아직까지는 마케터가 그래 이건 리즈너블하네 이런 부분으로만 진행이 되는데 광고주의 판단 철학과 AI의 판단 이걸 접목을 해가지고요 메시지를 개발한다라던가 타겟에 대한 어떤 새로운 규정을 하고 그리고 한 발 앞서서 인식하는 기능에서도 우리 앞에 가시범위 안에 디바이스들이 이 정도 있어서 대략 이럴 것이다가 아니라 안면을 인식한다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정교화된 타겟팅을 하는 부분 이렇게까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제가 그 국내 5개 광고 협회에서 데이터 정량화하는 부분에도 이제 패널로 계속 참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미 어떤 이제는 5개 광고의 효과에 대해서도 조금 더 표준화되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말씀드렸던 어떤 뭐 와이파이라든가 그 다음에 플래닛이라든가 KT 어떤 그 모바일 데이터 그리고 안면 인식까지 다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왜 이렇게 전통적이고 뭔가 깜깜이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는 앞으로는 한국에서도 좀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제가 오늘 이상하게 좀 더 긴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인피니트 씨가 독점 리셀러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이브스텍이 한국 사업을 철수했느냐 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저 뒤에 그 하이브스텍 코리아 직원도 나와 계시고 저희는 어찌 보면 한국이 성장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하이브스텍에서 중요도가 굉장히 높은 국가입니다. 다만 글로벌 회사다 보니까 어떤 자유도가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운영 인력도 기존에 이제 홍콩 팀에서 뭐 영어로 지원을 했다라던가 그리고 제가 뭐 제휴랑 세일즈를 다 하고 이랬던 구조에서 제가 이제 하이브스텍 직원이었거든요. 이제는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탄력적으로 하고자 힘을 싣기 위해서 한 부분이고 오히려 예전보다 훨씬 더 좀 편하게 어찌 보면
한국 시장에 맞춰진 서비스를 하고자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보이시는 그 하이브스택 코리아로 메일을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회사로 이메일을 주시면 뭐 자료라던가 여러 가지 제안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남았는데요. 혹시 뭐 궁금하신 것 저게 가능하냐 뭐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실 텐데 네, 없으시군요. 네. 그게 혹시 그 아이 앞면을 인식해서 지금 그 아이가 앉아 있는 모습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인식하고 지금 국내에서도 이미 그 기술이 꽤나 많이 발달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정보 혹은 초상권에 위배되지 않게 인식만 하고 분석만 한 다음에 그 고유 정보라든가 그러니까 얼굴도 고유 정보가 되겠죠. 이건 바로 날려버리는 이런 기술로 뭐 데모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좀 더 정교하게 타겟팅하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아까 그 SNS에서 좀 반응이 좋은 게시물들을 API 연동 실시간으로 해서 5개 광고 매체에 송출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심의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실 구글 네트워크 광고 같은 것도 볼 때 보면은 좀 선정적인 것들이 나와서 직원들이 이렇게 심의를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특히 5개 광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 예민한데 그런 것들 어떻게 사전에 검수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상이라던가 이미지들은 보통은 광고주가 게시한 것들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5개 광고 그리고 뭐 교통공사라던가 사전 심의를 한 것들을 셋으로 준비해 놓고 거기에서 좋아요가 많다라던가 뷰수가 많은 것들로 변환하는 형태가 될 거고요. 페이스북이라던가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딱 한 단계 정도 광고주가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뭐 약간 그런 것들만 걸르고 그 외에는 실시간으로 보여주고요. 일본에서는 매트릭스 캠페인을 할 때 그런 것들이 보여졌었고요. 일본이 생각보다 한국보다 훨씬 보수적인 광고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맥도날드에서 캠페인을 진행을 할 때 가장 많은 좋아요가 나온 메뉴를 실시간으로 보여준다라던가 이런 형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것들을 세팅하셨다라고 해도 기본적으로는 매체사의 그 담당자분들이 승인을 해야지만 광고가 라이브 됩니다. 네. 5분 정도 남았는데 커피 타임 더 많이 즐기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바깥이나 아니면 오늘 저녁 시간에 또 많이 좀 찾아봐 주시고 저희한테 이메일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